네, 안녕하세요. 이즈모현시 건축사 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문영화 건축사고요. 저희 회사는 2011년도에 이즈모 디자인으로 시작을 해서 공식적으로 2014년도에 이즈모현시 건축사 사무소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즈모 NC의 뜻이 뭐냐가 사실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즈모어는 more is more라고 해서 이게 원래는 램쿠라스가 추구하는 건축이 more is more인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근간을 따온 거는 아니고요. 우연히 책을 읽다가 more is more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보고 이게 괜찮겠다. 이게 사무소가 계속 성장을 하고 싶고 저도 건축적으로도 계속 성장을 점점 더 해나가고 싶어서 more를 빼고 is more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사무소는 지금 현재는 광진구 능동이라는 곳에 있고요.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감리하고 지은 건물 1층과 지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사무소의 강점은 토탈 디자인을 추구하고요. 건축과 인테리어와 그리고 이제 도시를 아우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가 저희 강점이고, 저는 도시 속에서의 집, 집에서의 집, 공간으로의 집에 대한 거를 추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 프로젝트들도 수행을 하면서 같이 마을과 공유하고 또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집에 대한 거와 공간 구축하는 거가 저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창작을 위한 영감은 주로 그 땅이 가지는 성질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는 이런 주택이면 이 집이, 이 땅이 위치하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상황, 그 다음에 주변 현황, 그리고 어떤 물성, 레벨, 여기에 흐르는 나무, 그 다음에 공기, 이런 모든 것들을 토탈해서요. 제일 먼저 이제 땅을 보고선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공간이 우리가 많은 공간들이 있지만 그 생각을 먼저 이제 하게 되죠. 이 건물 예를 들면 집일 수도 있고 병원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거를 공간으로 구축을 해내야겠다. 그냥 일명 말씀드리면 심상으로의 구축, 공간 구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뱅글뱅글 도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걸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그리고 그냥 바로 어떤 캐드나 트레싱지 페이퍼를 놓고 이렇게 스케치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이 이제 땅을 보고서 어떤 거를 구축해 내야겠다 하는 이 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사실 나오는 게 저희 프로젝트 결과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심상이라고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그 많은 주택들 속에서 바로 이 주택이고요. 태신하우스라고 하는 주택이고요. 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에 바로 붙어서 이제 있는 주택입니다. 원래 이 땅은 그 맹지라고 하죠. 도로가 없는 이제 땅이었었는데 이쪽 어린이대공원 일대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어 가지고 한 7채 정도의 주택이 사실은 이제 도로의 혜택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구청에 도로를 좀 개설을 해달라 하고 노력을 해서 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는 한 5년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땅이 보시는 여기 이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더 컸었는데 도로 쪽으로 이제 땅을 편입을 해주면서 이렇게 형태가 슬림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땅을 계획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필지도 작고 또 도로로 의해서 편입이 되었으니까 최대한 써보자라는 게 컨셉이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 모서리는 약 2m 조금 넘는 부분이 되겠고, 이제 주변의 분들은 저기는 주차장 말고는 아마 집이 이쪽은 없을 거다라고 이제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든 이 땅을 다 쓰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서 이런 주택이 완성이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건축주분은 이 집을 거의 어린이 대공원에 맞먹는 높이로 이렇게 올려서 짓고 싶었는데, 많이 그렇게 주택을 짓게 되면 이쪽 면이 이제 북쪽 면이어서 사실은 여기 있는 4층 공간도 안 나오는 이제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득을 하고 또 도로가 개설되기 전이어서 계획을 바꾸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이제 도로하고 같은 레벨의 땅을 만들고, 또 이게 최대한의, 그래도 우리가 도심지에서 가진 땅이라는 게 최대의 효율을 사실은 뽑고자 하는데, 4층에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낮추고 도로도 낮추고 최대한 해서 이제 이런 건물이 구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과정도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다 사선으로 이루어져서 직각이 하나도 없어서 되게 힘들었고요. 그 에피소드로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사실 중간에 이제 목수분도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선으로 이루어진 집이다 보니까 측량을 하고 여기다가 기초를 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1층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기초를 다시 일부를 다 파내고 다시 또 조성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그게 있다 보니까 목수분도 바뀌게 되고 또 현장 소장님도 바뀌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여곡절 끝에 이 집이 언제 5년 만에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깃들여진 거고, 또 이제 막상 지렁이 같은 땅, 지렁이 같은 집, 이 조그만 데에 집이 어떻게 되겠어 라고 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웅장하고, 이쪽 면에서 보면은 약간 이제 또 성 같은, 유럽에서 많이 보는 성 같은 느낌의 이제 그런 웅장한 주택이 되었죠. 실질적으로 이제 내부는 협소주택이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여기가 중앙의 계단인데요. 이 중심부를 기점으로 이쪽에 두 가구, 이쪽에 두 가구가 있는 주택인데, 여기는 여타의 주택들과 같이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실이 구성된 거라고 보면, 여기는 레이어를 다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실에서 들어가면 그 방을 복도 연결해서 거실 옆에 화장실, 주방, 식당, 발코니 이렇게 해서 병렬형으로 나열을 한 주택이고요. 이제 보통의 주택이라는 거의 개념과 공간 구성의 개념의 틀을 깬 그런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무엇보다도 건축주분들이 정말 고맙다라고 하신 프로젝트에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니었으면, 물론 다른 건축가들이 잘 하겠지만 이 집이 이렇게 탄생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되게 기분 좋게 마무리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건축가로서 화려한 건축물, 그리고 엄청 유명하게 뭔가를 하고 싶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마을이라는, 아니면 동네라는 단위에서 어떤 마스터 플랜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가면서 서서히 변화시키는 거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정책에 의한 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빨리빨리 변해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또 집이 모자라서 완전 전면 개발과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생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빨리 구축이 되다 보니까 도시라는 개념이 우리만의 정체성이 사라져서, 그거를 사실 마을에서 찾고 싶고, 작은 단위의 마을과 동네에서부터 뭔가를 만들면서 변화를 해가는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완공 예정인 거는 사실 이제 중곡동에 있는 그 주택도 있고 서초동도 있고 뭐 하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냥 완공 예정이라기보다 바로 완공된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고요. 이거는 그 양평에 있는 애견 펜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은 주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예를 들면 본체의 집 주인분들이 거주를 하고 여기는 이제 커뮤니티 시설들이 있을 거고요. 그 외 나머지 동은 이제 펜션동으로 해서 뭐 독채형도 있고 또 붙어 있는 형도 있어서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루프탑을 사용해서 왜냐하면 여기가 산속에 있어요. 뭐 보시면 뒤에가 이제 산인 배경 같고 앞에는 물도 있고 또 건너편도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제가 했던 작품이고 작년 한 11월 달부터 해서 근 1년 정도 설계하고 시공까지 과정이 이제 걸렸던 거고요. 이 필지의 한계, 펜션을 할 수 있는 한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약 1000평 정도 되는 거를 3개로 이렇게 쪼개서 구성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설계 분야니까 설계를 한다고 하면 끊임없는 노력이고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사실 뭐 다들 한 번쯤은 요즘에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건축을 하려고 하면 내가 왜 이거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계속 하게 돼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뭐 저희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이제 월화수목금금금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설계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좀 그렇게 금액이 많지도 않죠. 우리가 말하는 연봉이라든지. 그렇지만 저도 사실 건축을 하면 나는 건축을 설계를 해야겠다라고 한 길만 보고 달려왔어요. 근데 그 길이 생각보다 한 20년 정도 하고 나니까 내가 왜 설계를 하려고 했었을까? 감리도 있고 시공도 있고 기타 뭐 공무원 아니면 더 안정적인 직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와중에 제가 설계를 하겠다고 하고 여지껏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자기와의 그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길들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유혹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거를 차치하고 건축이라는 어떤 거와 설계라는 어떤 거를 하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이제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에 나는 이거를 해서 어떻게든 계속 해 나가겠다. 나만의 건축 세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대학교 때까지 23, 4년을 공부하고 평생 사실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안 되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났고 사회적인 상황이 일을 또 오래 해야 살고 이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라는 거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견학이나 어떤 뭐 다른 여행 같은 거를 많이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자기 수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자기한테 투자를 하면서 해야 되는 그게 이제 필요한 직업이더라고요. 물론 모든 직업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건축이라는 게 좀 더 다방면에 우리가 예전에 종합예술이라고 표현했듯이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어떻게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부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